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제 기출문제 영상에서 적중률 높은 것 소문 들으셨죠? 내 시험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영상 하나만 보고 그러기 없깁니다. 차근차근 여러 영상 보시면 대박 소리가 날 겁니다. 정말 운 없게 기출문제 영상에서 하나도 안 나왔다 하더라도 100분 요점 정리 영상 아시죠? 그 영상 보시면 웬만하면 합격 문제 없을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봐요. 실기 90문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오후 시험입니다. 화이팅!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정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입니다. 보기 3번 과일은요 잘게 잘라서 먹이거나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2. 오른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3.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4.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5.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 준다입니다. 왼쪽이 약하니까 베개나 쿠션을 대어서 지지해 주는 것이 좋겠죠. 보기 2번 오른쪽을 위로 가게 한다. 그 말은 곧 왼쪽을 아래로 가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왼쪽에 힘이 없고 약한데 약한 쪽을 아래로 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보기 4번 음식물이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쪽은 왼쪽이죠. 왼쪽이 마비가 되었으니까. 보기 5번 음식은 건강한 쪽으로 넣어 주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은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보기 1번 비위관 제거하는 거, 보기 2번 주입 속도 늦추는 거, 4번 영양액 주입하는 거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죠. 보기 5번 영양액 주머니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밥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세척해야 되겠지요.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아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데워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물티슈로 닦고 나서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기 4번 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침대 머리를 올려주어야 됩니다. 보기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 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입니다. 보기 3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해야 되죠. 보기 4번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이동변기 옆에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이동변기 앞에 깔아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도 아닙니다. 반드시 밑에 깔아준다 기억하시고요. 보기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이동변기에 앉혀야 되겠습니다.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 2.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3.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4. 변이가 생기도록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자극한다. 5.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1번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 입니다. 이거 보기로 자주 출제되어집니다. 보기 2번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해주어야 되겠죠. 보기 4번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 자극하면은요 놀래서 똥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4.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5.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안전 손잡이는 변기 옆에 설치합니다. 문제 출제자들이요. 요런 치사한 함정을 잘 만듭니다. 요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2.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4. 이동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5.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색이 탁하면 방광을 세척한다. 2.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3.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한다. 4.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5. 걸을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든다. 정답은 2번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3번 소변 주머니 비운 다음에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되고요. 보기 5번 걸을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둔부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 말린다. 2.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린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4.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깐다. 5.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정답은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2.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3.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4.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5.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의치 세정제나 찬물에 담가서 보관하고요. 보기 2번 위 아래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항상 위가 먼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흐르는 미온수로 의치를 헹구면 되겠습니다.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샴푸를 빗에 묻혀 모발을 빗겨준다. 2. 샴푸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그대로 둔다. 3. 샴푸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군다. 4. 샴푸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5. 샴푸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정답은 4번 샴푸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샴푸하는 거예요. 물과 관련된 거 보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질 요도 학문 2. 요도 학문 질 3. 요도 질 학문 4. 학문 요도 질 5. 학문 질 요도 정답은 3번 요도 질 학문입니다. 앞에서 뒤로 닦지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통, 팔, 다리의 순서로 닦는다. 2. 욕조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씻긴다. 3.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4.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5. 목욕 후 귓 속 깊숙이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3번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입니다.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보기 1번 다리, 팔, 몸통 순서로 닦습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닦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욕조물에 30분 정도 뜨끈하게 앉아 있으면 좋겠지만 5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5분 정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보기 4번 약한 쪽을 잡아야 되겠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요양보호사는 왼쪽 겨드랑이를 잡습니다. 보기 5번 귓속은 닦는 거 아니라고 했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를 들게 하여 바지를 입힌다. 나. 왼쪽 발을 바지에 넣도록 돕는다. 다. 오른쪽 발에 바지를 끼운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3번 다나가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 나오면 외쳐야 되는 거 바로 임마였지요. 표준교재학원 요점 정리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기똥차게 잘 만들었습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다 마비된 쪽인 오른쪽 팔에 먼저 발 끼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왼쪽에 끼우고 엉덩이 들게 해서 바지를 위로 쭉 올리는 겁니다.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는다. 마. 엉덩이와 어깨를 움직여 자세를 편안하게 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 가나라다마입니다. 제일 먼저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는 쪽에 일단은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팔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팔 가슴에 모으고 그 다음에 라 이거는 발을 정리하는 거예요. 발을 한 대 모으는 거예요. 발 모아서 그 다음에 돌려 눕히고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에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 3번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입니다. 그림을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 문턱을 넘을 때 2. 엘리베이터를 탈 때 3. 도로턱을 내려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5.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정답은 5번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입니다. 오르막 내리막길은 지그재그로 가고요. 내려갈 때는 뒤로 갑니다. 울퉁불퉁한 길은 앞바퀴를 들고 갑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지팡이 문제 나오면 내치마 평치마 기억해야 되죠. 표준교재 학원 요점 정리 영상 아직도 안 봤으면 이거 잠깐 스톱하고 이 영상 링크 영상부터 보고 와서 문제 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 평지에서 지팡이는 마비된 쪽이라는 겁니다. 자, 내치마 평치마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기차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비된 쪽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 의자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어야 되겠죠.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2.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3. 혈액이 묻은 침구는 락스를 사용한다. 4. 장갑을 착용하기 전 손을 씻는다. 5. 배설물이 묻은 침구는 다른 침구와 함께 세탁한다. 정답은 4번 장갑을 착용하기 전 손을 씻는다입니다. 보기 3번 침구가 탈색될 수 있기 때문에 락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습기가 많은 곳에는 환풍기를 작동한다. 3. 야간에는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4. 여름철에는 18에서 20도씨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한다. 5. 창문을 열어 하루에 한 번 환기한다. 정답은 2번 습기가 많은 곳에는 환풍기를 작동한다입니다. 보기 1번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지요. 보기 3번 야간에도 화장실 조명 켜둡니다. 보기 4번 여름에는 22에서 25도씨, 겨울에는 18에서 22도씨가 쾌적한 온도입니다. 보기 5번 창문은 2~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번 정도 환기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나.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다.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마.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 놓는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가마라다나입니다. 이렇게 앉힐 때에는 마비된 측을 위로 가게 돌려 눕힌 다음에 앉힐 거거든요. 자,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한 쪽에 서야 되지요. 그리고 손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가슴 위로 올려 놓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지요. 그 다음에 돌려 눕혀서 앉힐 거잖아요. 돌려 눕힐 때에 무릎을 굽혀서 세우면 돌려 눕히기가 쉽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돌려 눕히고 앉힙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찌개 끓이고 남은 재료는 제가 먹을게요. 2. 콩나물 사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3. 어르신은 편찮으시니까 죽만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4.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오래된 것 같아서 버렸어요. 5.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정답은 5번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입니다.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3.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4. 땀이 밴 청바지는 락서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5.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정답은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입니다. 그래야만 시간과 물이 절약이 되겠지요. 보기 1번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보기 4번 청바지는요 뒤집어서 말려야 되고요. 지퍼도 열어서 말려야 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자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외출은 주말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외출하기 전에 주유비를 미리 청구한다. 3. 시설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달라고 한다. 4.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5. 요양보호사 차의 뒷좌석에 대상자를 앉혀 이동한다.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입니다.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2. 평소에 즐기던 음주 습관을 유지하게 한다. 3. 기분 전환을 위해 액자를 매일 바꿔 걸어준다. 4.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5. 복용하던 치매약을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입니다.
제가 침해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과일 모양 자석은 냉장고에 붙인다. 2. 유리 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3. 부엌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노출된 온수 파이퍼는 주방용 랩으로 감싸둔다. 5.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둔다. 정답은 2번 유리 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입니다. 보기 3번 문턱은 없앤다죠. 문턱 있으면 위험합니다. 침해 대상자가 혼잣말을 하면서 책상을 계속 두드릴 때 대처 방법은 1. 관심을 두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2. 책상을 두드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3. 책상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4.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5. 다른 어르신이 불편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정답은 4번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입니다. 침해 대상자 문제 나오면 물어본다, 설명한다,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집중하게 한다. 3.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게 한다. 4. 외출할 때 입을 겉옷을 문 입구에 걸어둔다. 5.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둔다. 정답은 5번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둔다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물 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 대처 방법은 1. 빨리 뱉으라고 명령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빼낸다. 3.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4.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 5. 뱉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한다고 한다. 정답은 4번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시아버지 밥을 해주어야 한다며 나 집에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며 산책을 나간다. 2. 시아버지는 식사를 했어요 라고 안심시킨다. 3. 남편이 오셔야 나가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4. 이제는 어르신 식사만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한다. 5. 밖이 어두워져서 갈 수 없어요 라며 단념시킨다. 정답은 1번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며 산책을 나간다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다. 1.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2. 거실에 있는 의자를 모두 없앤다. 3. 대상자를 거실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4.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5.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 4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보기 1번 의자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 보기 5번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침해 대상자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밤에 전화해서 외롭다며 성적 농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2. 가족을 바꿔달라고 하여 항의한다. 3.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보상을 요구한다. 4.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5. 문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간다. 정답은 4번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경증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 말하기,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말하기, 1. 계산력, 2. 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능력. 정답은 5번 언어능력입니다.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3.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4.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5.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정답은 3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입니다. 보기 4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죠. 보기 5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하는 거 이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눈만 계속 쳐다보고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부담스럽겠죠. 시선은 적절히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을 때 대처 방법은 1.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입 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5.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정답은 4번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크고 빠르게 말한다. 2. 수시로 환경적 자극을 준다. 3. 추상적이고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말한다. 4. 여기, 저기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5.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정답은 5번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입니다. 집중을 잘 못하는데 빠르게 말하거나 추상적인 주제로 대화하는 거 적합하지가 않겠죠.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친근감 있게 반말을 사용한다. 2.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한다. 3. 긴장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놓고 말한다. 4.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나오면 뭐였습니까? 진압력이었죠.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2. 유행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말한다. 3.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4.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5.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입니다. 보기 5번 치매 대상자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고요. 치매 대상자는 또한 반응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 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입니다.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가락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2. 부종 예방을 위해 파스를 뿌려준다. 3.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을 한다. 4.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한다. 정답은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신경이나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가슴 압박입니다. 함께하는 법 있었죠? 빨간 거 보면서 가겠습니다.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다시 나를 압박합니다. 자, 이 내용 표준교재 학원 요점 정리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2.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3. 압박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실시한다. 4. 대상자의 골반 위에 걸터 앉아 압박한다. 5.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정답은 2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입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5cm 깊이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보기 3번 압박 위치 바뀌면 안 되겠죠. 보기 5번 쭉 편 상태로 환자와 수직이 되게 압박합니다. 오전 시험 출발할게요.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2. 비위간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 넣는다. 3.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하여 주입한다. 4.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5. 영양액 주입 중 청색정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4번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입니다. 경관 영양, 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양액은 뭡니까? 밥이에요. 밥 먹고 나서 우리 바로 누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찬밥 주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체온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2번과 5번 자, 비위간이 빠졌다. 청색증이 나타난다. 무슨 일이 생기면 따따따따따따따 간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죠.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을 들어 올리게 한 후 음식을 먹인다. 2.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의자 높이를 높인다. 3.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위치보다 낮게 한다. 4.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5.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힌다. 정답은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입니다. 보기 1번 턱을 들어 올리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보기 3번 시험에 종종 출제됩니다. 식탁의 높이는 가슴과 배꼽 사이입니다. 경관 영양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판매되는 영양액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한다. 2.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건조시킨다. 3. 대상자의 의식이 없어도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4. 비위간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하면 비위간을 즉시 뺀다. 5.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의식이 없어도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입니다. 보기 2번 영양주머니는 밥그릇과 같은 것이잖아요. 밥그릇 밥 먹고 씻지도 않고 그 그릇에 또 밥 먹고 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주머니도 매번 씻어서 말려야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비위간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한다. 그럴 때에는 즉시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알려야 되겠죠. 침대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에 가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비된 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2. 침대에 일으켜 앉혔을 때 어지러움이 있는지 살핀다. 3. 침대에서 최대한 멀리 휠체어를 놓는다. 4. 휠체어에 앉을 때 잠금 장치를 풀어준다. 5.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침대에 일으켜 앉혔을 때 어지러움이 있는지 살핀다입니다. 보기 1번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놓습니다. 배설이 어려울 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2.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3. 수치심을 줄이기 위해서 4. 배변 후 닦기 쉽게 하기 위해서 5. 괄약건을 이완시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서 정답은 5번 괄약근을 이완시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게 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입니다.
화장실 이용뿐만 아니라 휠체어로 어디든 이동을 해서 대상자를 내릴 때에는 제일 먼저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그 다음에 발 받침대를 접은 후에 대상자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먹인다. 3.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5. 변비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관장을 한다. 정답은 3번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2.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3.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아둔다. 4.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5.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며 기다린다. 정답은 4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입니다. 보기 2번 간이변기는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고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변기 위에도 앉을 수가 없겠죠. 보기 3번 간이변기는 세척하여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아둡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매일 교체한다. 2.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3.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4.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운다. 5.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정답은 2번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입니다. 보기 5번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해서 소변을 버린다. 왠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것 함정입니다. 자, 소변 배출구가 따로 있습니다. 소변 배출구로 소변을 비웁니다. 기억하세요.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2. 피부의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3.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5.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덮개를 덮는다. 정답은 3번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입니다. 협조가 가능할 경우에는 무릎 세워주세요, 허리 좀 들어주세요 해서 기저귀 채울 수 있는데 협조가 불가능하니까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3.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어 준다. 4.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5.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정답은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입니다. 보기 2번 구강 청결을 할 때는 앉은 자세가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이게 안 될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하거나 또는 침대 머리를 올려주는 방법이 있겠지요.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2.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3.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4.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5. 발에 튄 후는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정답은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입니다.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 아실 거고요. 보기 3번 발가락 사이 알코올로 닦는 거 오바입니다. 비누로 깨끗하게 발가락 사이사이 씻으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각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오일이나 로션으로 잘 관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모직 양말은요. 모직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요. 면 제품이 최고입니다.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2.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한다. 3. 목욕물의 온도는 22에서 26도씨를 유지한다. 3.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5.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정답은 1번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입니다. 보기 2번 통목욕할 때 1시간 동안 있는 거 우리 어르신들 힘듭니다. 통목욕은 5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보기 4번 목욕할 때에 심장 먼 곳에서부터 심장 가까이로 옵니다. 말초 방향에서 몸의 중심으로 닦습니다. 보기 5번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욕조에서 나온 다음에 목욕한 다음에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감깁니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 준다. 2. 콧방울과 코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3.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아낸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정답은 2번 콧방울과 코안을 깨끗이 닦아낸다입니다. 코 속은 깨끗이 닦아내요. 그러나 귀 속은 닦으면 안 됩니다.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5.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입니다. 여기서 외쳐야 되는 것 임마였죠.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입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 강추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마예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에요. 그러면 벗을 때는 당연히 반대지. 그러니까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겠네. 이 정도 유추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인 오른쪽 팔이 먼저고 왼쪽 팔이 나중이에요. 수액이나 머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중간에 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나.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다.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다. 마.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 놓는다. 1. 가, 마, 다, 나, 라. 2. 가, 마, 라, 다, 나. 3. 가, 라, 다, 마, 나. 4. 가, 나, 라, 마, 다. 5. 가, 다, 나, 라, 마. 정답은 2번 가, 마, 라, 다, 나입니다. 이렇게 앉힐 때에는 마비된 층을 위로 가게 해서 돌려 눕힌 다음 앉힐 거거든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손이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가슴 위에 올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워서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고 어깨와 넙다리 또는 어깨와 엉덩이, 어엉이죠. 그것을 지지해서 앉히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입니다.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위해서 했던 내용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대상자를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할 때에 이동하려는 쪽에 요양보호사는 서야 되죠. 그리고 대상자의 두 팔은 가슴 위로 해야 되고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합니다. 상반신을 이동할 때에는 한 손을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서 쭉 손을 넣어서 받칩니다.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합니다. 하반신을 이동할 때에는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이 넣고 이동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4.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5. 잠금 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정답은 3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입니다. 휠체어로 이동할 때에 오르막 내리막일 때는 지그재그예요.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서 갑니다. 그러면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서 내려가는 거니까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가야 되겠죠. 울퉁불퉁한 길은 앞바퀴를 들고 갑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침대 가까이에 와야 되겠죠. 그래야만 대상자의 건강한 손과 발이 침대를 지지해서 안전하게 침대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길 때 이동 변기의 위치와 지지해 주어야 할 곳으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쪽 허리, 2. 건강한 쪽 어깨, 3. 마비된 쪽 허리, 4. 마비된 쪽 어깨, 5. 마비된 쪽 무릎. 정답은 1번 건강한 쪽 허리입니다. 이동 변기의 위치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해 주어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허리겠지요.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허리를 딱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지지해 주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입니다. 대상자의 약한 무릎을 지지를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보기 5번은 A가 마비된 쪽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보기 1번 건강한 쪽 허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자세 변환용 쿠션의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1. 표면이 미끄럽다. 2. 커버 분리가 안 된다. 3. 내부 충전재가 딱딱하다. 4.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감춰져 있다. 5. 누웠을 때 등 아래에 깔 수 있다. 정답은 4번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감춰져 있다입니다. 시험에 종종 보기로 이 지퍼가 출제가 되어지는데요. 쿠션에 있는 지퍼건, 베개에 있는 지퍼건, 이불에 있는 지퍼건 할 것 없이 무조건 지퍼는 감춰져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 피부가 약해요. 그래서 지퍼가 자극이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퍼는 감춰져 있어야 됩니다.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가래, 2. 빈뇨, 3. 피부 발진, 4. 무기력감, 5. 전신 부종. 정답은 4번 무기력감입니다. 그 외에도 소변 횟수가 감소하고 피곤, 마른 피부와 혀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스밸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둔다. 2.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3.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한다. 4.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5. 지진 안내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입니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2.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3.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5.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정답은 5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입니다. 보기 1번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자세를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이 뜨거운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실 거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채소는 물에 1, 2분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4.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5.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정답은 5번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입니다. 보기 3번 매트리스는요. 너무 푹신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고 지지력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베개도요. 마찬가지로 너무 깃털이나 솜처럼 푹신한 것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딱딱한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적당한 게 좋은데 메밀 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1. 텃밭 가꾸기 2. 관공서 방문 3. 애완견 돌보기 4. 제사 음식 준비 5. 건강검진. 정답은 2번 관공서 방문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정답은 3번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입니다. 보기 1번 손떨림, 불안,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복용하실 때에는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2.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3.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4.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5. 음식물 쓰레기는 부엌에 보관한다. 정답은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입니다. 만약에 치매 대상자가 방 안에서 문을 잠궜는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보기 4번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라 하더라도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량의 약을 복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요. 보기 5번 음식물 쓰레기 부엌에 보관을 했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부엌에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밤낮이 바뀐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잠을 자는 동안 커튼을 쳐준다. 2. 취침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낮에 졸고 있을 때 말을 걸지 않는다. 4.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입니다.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 준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3.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5.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정답은 5번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입니다. 보기 3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배회 코스 만들으라고 했는데 배회 코스는 집 안에 만듭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한다. 2. 원래부터 신분증은 없었다고 인식시킨다. 3. 신분증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4.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에 같이 가서 찾아본다. 5. 잃어버린 신분증은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정답은 4번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에 같이 가서 찾아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2.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정답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치매 초기에 나타나고요. 보기 2번과 3번 자주 일어나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보기 4번 우울증은 치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겁이 많으시군요. 뭐가 무서우세요? 2. 다른 대상자를 자꾸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3. 저분이 남편으로 보이세요? 사진 속의 할아버지와 다르잖아요. 4.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5.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답은 5번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가 정답입니다. 보기 4번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자, 치매 문제가 나오면은요. 제가 한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질문형으로 된 보기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에 남자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만지는 손을 때려서 제지한다. 2. 내일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3.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4. 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주의를 준다. 5. 여자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정답은 3번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입니다.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훈련 활동은 1. 물건값 계산하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4. 뇌 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입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에서 했지요. 중증 나오면 악기 연주, 중학생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입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1. 노인성 난청 2. 판단력 장애 3. 진압력 장애 4. 이해력 장애 5. 주의력 결핍 장애 정답은 1번 노인성 난청입니다. 난청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놔? 요양보호사 1.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2. 오늘은 스웨터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네요. 3. 잘 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딸에게 보냈어요. 4. 새로 산 이 스웨터가 더 이쁜데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5. 저는 어르신의 스웨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정답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입니다. 처음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뒤쪽에서 설명한다. 2.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설명한다. 3.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4. 대상자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린 후 말을 건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정답은 3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입니다. 보기 4번 누군가가 갑자기 내 어깨를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 끝을 가리키며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한다. 2.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라며 기다리게 한다. 3.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라며 기억을 상기시킨다. 4. 사무실 쪽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한다. 5.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정답은 5번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 2.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3.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 4.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5.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정답은 2번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입니다. 왜 안 드셨어요? 그 사람 누구세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형은 치매 대상자가 대답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문형 보기가 나오면 정답이 아니라고 한 거였고요. 보기 5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는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3번 다입니다.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기도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얼음찜질을 한다. 3. 즉시 병원 치료를 받는다. 4. 목 주변에 화상연고를 바른다. 5. 목 주변을 소독 거즈로 덮는다. 정답은 3번 즉시 병원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응급처치니까 목 주변에 소독 거즈를 해야 되나 화상연고를 발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도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은요 기도가 막혀서 호흡 곤란이 올 수가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심장 충격을 실시한 뒤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면은요 대상자한테 억수로 강한 충격이 빡 가져요. 그때 내가 손을 대고 있다? 그 충격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안 되고요. 보기 2번 오빛 왼중겨 했습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5번 심장 충격이 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대상자의 반응을 살피고 있을 게 아니라 심장 충격이 빡 하고 나면 이어서 바로 가슴 압박 팍팍팍 들어가야 됩니다. 쓰러져 있는 대상자가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가슴 압박 2. 도움 요청 3. 호흡 확인 4. 회복 자세 5.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정답은 2번 도움 요청입니다. 우리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할 때에 반도호가 했습니다. 한반도에 호가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반도호가 암기했지요.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반응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도움 요청을 해야 되죠. 요양보호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100분으로 끝내기 인기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셔도 되고요. 나는 꼼꼼히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전체 영상 또는 상권, 학원 나눠진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암기해야 하는 내용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입맛대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도 문제만 풀어보시고요. 합격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41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에는 해설 없는 영상으로 최종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지요. 강의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확 사로잡아서 강의를 이끌려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